장두식 작가입니다. 우리는 지금 정말 괜찮습니까? 한 신문의 산업부 차장 손혜진 씨의 에스프레소 그 칼럼을 읽어보겠습니다. 길을 걷다가 낯선 사람이 휘두르는 흉기에 찔리지 않을 자신이 당신에게 있습니까? 지난 21일 이후로 전 이 질문에 대답하기가 무척 어려워졌습니다. 그는 알았을까요? 그날 아침에 눈뜰 때까지만 해도 새까맣게 몰랐을 것입니다. 오후 2시 새하얀 대낮 서울 신림역 근처 가해자 조 씨가 경찰에게 말했듯 오가는 사람이 아주 많은 곳입니다. 생명부지 처음 본 사람에게 갑자기 칼을 맞을 곳은 누가 봐도 아니었습니다. 상상조차 못했을 겁니다. 2023년 대한민국 서울 땅에서 인과관계도 없고 까닭도 영문도 모르는 폭력에 목숨을 잃을 수 있다고 말입니다. 상식적인 판단으로 그는 한낮에 서울이 안전하다고 믿고 길을 걸었었을 겁니다. 그 상식적인 판단과 믿음이 생때 같은 청춘을 앗아갔습니다. 상식을 깬 건 이 나라 행정기관입니다. 정가 3범에 소년원을 14번 드나든 자를 사이에 내보내면서 어떤 그 예방책도 하지 않았습니다. 보호관찰 조치를 내리지도 또 의무적으로 정기적으로 정신의 감정이나 상담 치료를 받게 하지도 않았습니다. 풀려난 조 씨가 아무 사고를 저지르지 않고 얌전히 지낼 거라고 여겼을까요? 아니면은 그것까진 자기들 책임도 알 바가 아니라고 또 여겼을까요? 이 나라는 그토록 많은 참사와 사고를 겪었음에도 이러한 일들이 미리 대비하고 신경 쓰기에 아직 또 불행과 비극을 덜 치러낸 것일까요? 한때는 그래도 비교적 안전한 곳에 살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. 적어도 배나 비행기를 불안에 떨지 않고 탈 수 있고 도로가 무너지지 않을까 걱정하지 않고 차를 몰 수 있고 공공장소에서 총알을 맞을까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살 수 있다고 지난 7월 15일 충북 오송 궁평 2 지하차도 입구의 모습을 뉴스에서 보면서 그 생각이 틀린 것이었음을 그만 깨달았습니다. 그들은 알았을까요? 진입금지 표시 하나 없는 4m 깊이의 지하차도를 그저 의심 없이 평소처럼 운전에 들어갔을 것입니다. 또 앞차가 들어갔으니 뒷차도 따라 들어갔을 겁니다. 이 디지털 강국 통신 하나는 기가 막히게 잘 터지는 나라, 이런 곳에서 차량 통제하는 쪽이 아예 위험을 알지도 못했다고, 위험을 알아차린 쪽에선 정보를 제때 알리지도 않았다고 누가 이런 생각을 했겠습니까? 다 목통이고 불통인 줄 그 누가 알았을까요? 그렇게 갑자기 들이닥친 6만 톤의 빗물이 휩쓸려 아까운 14명이 순식간에 우리 곁을 떠나게 되리라고 과연 어느 누가 예측할 수 있었을까요? 학교에 보낸 아이가 무사히 교문을 지나 집으로 돌아올 거란 장담도 이제는 쉽게 할 수가 없습니다. 작년 12월 서울 강남 청담동의 한 초등학교 교문 앞 9살 학생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서 숨을 거두었습니다. 오후 5시 무렵의 하굣길, 다른 것도 아닌 학교 횡단보도 앞이었습니다. 아이들 차로 치여 숨지게 하고도 술이 깨지 않아 집에 갔다가 돌아온 그 음주운전자에게 검찰은 징역 20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지난 5월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했고 뺑소니 합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단을 했습니다. 재판부는 가해자에 대해 음주량을 거짓으로 진술을 했고 구호 조치도 소극적이었다면서 또 형사처벌, 경력이 없고 암 투병 중이며 3억
5천만 원을 공탁을 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. 9살 아이가 음주운전 차량에 숨졌지만은 3억 원이 넘는 공탁금이 형벌을 크게 줄여준 것입니다. 이런 점에서 볼 때 우리나라의 그 형벌은 너무나 약합니다. 그 치른 애착가에 대해서 너무나 법이 약하기 때문에 있는 자에게는 법이 약하고 없는 자에게는 법이 너무나 무섭습니다. 이런 사회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. 명목적으로 GDP 2161조 원, 경제 13위의 나라, 이 나라가 어느덧 상식적인 시민들이 최소한의 보호막이나 사회 시스템의 가장 소극적 가동을 기대할 수 없는 것이 돼버린 건 아닌가요? 참 슬픈 이야기입니다. 그 흰 꽃과 눈물로 뒤덮인 거리, 또 지하차도와 학교 정문을 보며 다시 묻습니다. 우린 지금 정말 괜찮습니까? 우린 오늘도 무사히 보낼 수 있을까요? 아니면은 또 오늘도 살아남을 수 있습니까? 묻고 싶습니다.